코로나 와중에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 정말 필요하다. 정부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전국을 6개 권역 나눠가지고 중앙에 하나 있고 그 권역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얘기했고 우리 지역 같으면 경북대 칠곡 경북대병원이 지정이 됐어요. 저도 이 그 당시에 심포지엄 때 가기도 했거든요. 네. 청사진을 얘기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감염병 이제 걸리게 되면 거기만 가면 정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최첨단 어떤 병원 건립이라는 청사진이 뚝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게 착공했다는 얘기도 착공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 사실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은 어떤 그 예산안에서 지금 이 병원을 건립하는 게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중앙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과 좀 원활하게 논의를 해서 좀 이런 좀 건립이 좀 조속히 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처장님, 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이 뭐예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지금은 없는 거죠. 그 예산 투입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도 전달되다 보니까 경북대병원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북대병원도 아마 부담하는 금액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또 오르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당시에 이견 없이 또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미뤄졌을 때 공백이 생겼을 때 또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또 그런 희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 2020년 그 민간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고등학생이 있었죠. 경산의 정유엽 군 바로 17살이었거든요. 지난 3월 경산에서 고등학생 정유엽 군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하니까 열난다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이런 의료체계는 하나도 구비하지 않아 놓고 열이 하나 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 처방도 못 받았잖아요. 검사를 14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열이 나는 상황에서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이제 저희 둘째가 정유엽 군하고 비슷한 나이라 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당시가 사실은 코로나19가 이제 유행이 확산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응급실에 이렇게 환자들이 특히 발열 환자가 왔을 때 일반 환자들과 사실은 구분해서 코로나 감염이 되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음성이면 동상적인 진료가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확진 검사에만 좀 너무 이제 좀 치중하셨고 실제 조금 증상이나 이런 중증도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좀 못 쓰셨던 당시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굉장히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거의 지쳐 있었고 발열 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가 그 당시는 명확하게 자리를 잡기 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발열 환자를 보는 환자군과 발열이 없는 환자군들을 구분해서 발열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가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까지의 과도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국립대병원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권역의 어떤 중증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우리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영대병원, 화덕대병원 여러 쪽 대학이 병원이 있는데 이런 역할 또 사립대병원, 또 국립대병원과의 역할, 또 공공병원과의 역할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정말 이제 제대로 좀 구축됐으면 하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때 교수님은 이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또 의료 공백기가 생긴 시기고 공공의료의 빈자리를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사실은 메디시티 대구라는 협의회 중심으로 사실 굉장히 결속이 잘 되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게다가 대구는 상급종합병원을 5개를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도 자부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시민들도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도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상급종합병원이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2차 병원들이 대구에서 유지하고 운영되기에는 적절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허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2차급 병원들이 조금 기능이 좀 약화되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2차과 1차 의료기관의 좀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이 1, 2차 간의 의료 전달 체계의 균형을 조금 바로잡는 게 사실 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예.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리자마자 또 강조하셨던 게 그런 지방 의료원의 역할, 발전 방향인데, 그러니까 대구 의료원의 역할이 그만큼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부각된 거죠. 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전담병원으로서 병원을 이제 환자를 전부 다 퇴원시키고 이제 전담병으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지만 평시에도 사실은 이게 의료 전달 체계에서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대구 의료원이 좀 취약계층 이용하는 병원 또는 감염병 병원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좀 이용도 조금 기피하셨고 좀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의 투입이라든가 진료 역량도 조금 떨어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2차급 의료기관으로서 대구 의료원이 기능을 강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구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의료원과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병원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의 내용은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교수를 뽑아서 파견해 주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2026년까지 통합예례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로 어린이, 응급, 감염 이 세 개 분야는 특화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방향성을 좀 집중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서 권영진 그 당시 시장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한다 예. 대안으로 앞으로 이런 5, 6년마다 오는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2의료원을 설립하겠다 이랬는데 이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벽자시켰죠. 이제 이분은 이제 진주의료원 표현 경험도 있고 네. 예. 그러면서 선택한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대구 의료원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의료진도 보강하고 시설 장비도 좀 넣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 대구의료원이 좀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대구원의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누구나 찾아가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소멸 얘기 나오죠. 인구 소멸 얘기 나오죠. 고령화 엄청나죠. 그러면 네. 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더 있죠. 그럼 민간병원이 또 부족하죠. 특히 경북 지역으로 가면 이런 공공병원의 역할은 대구보다도 사실 더 부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의 대부분의 어떤 지방의료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특히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적자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소방서, 경찰서 이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 시설이죠. 우리가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적자를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특히 공공병원에서 적자를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임을 열심히 한다고 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지적을 받는 게 공공병원에 있는 nơi 가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좀 나태하다, 뭐 진료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병원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존재의 가치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같이 또 노력할 필요도 있다. 시민들로부터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이 필요성을 충분하게 이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인식의 개선과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